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전인데요. 금요일 되니까 아무리 재택을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쉴 때 같이 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요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 일상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 일상이 제약이 있을 때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런요니는요, 제가 김남조 산종호수 다육에서 한 포트에 1,000원짜리를 구매를 해갖고 온 건데요. 그 당시에 이 런요니를 제가 사니까 그 마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런요니가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키우기도 굉장히 무난하다라고 하셨는데, 키우기가 무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육이들은요, 베란다 안이든 베란다 밖이든 어디에서든지 잘 자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그냥 잘 키우기 위해서 다육이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런요니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햇빛이 필요한 다육인데요. 저는 이 런요니가 한 번도 물을 예쁘게 들이게, 그 다음에 들여서 묵혀서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예쁜 다육인지를 몰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육에서 공부님의 그 영상을 보는데 런요니를 묵둥이를 만든 걸 봤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꼭 그 릴리시나 같기도 하고, 릴리시나 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닥터필드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는 물이 드는 게 완전 인디안 핑크에다가 백분까지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요 런요니를 나도 그렇게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전의식, 목표의식이 생기면서 그렇게 진짜 키워서 예쁜 모습을 한 번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런요니 키우고 계신가요? 런요니가 안에 있으면 입장이 저렇게 길어지는데요. 무거워지면 정말 상상 의외로 잎이 짤뚱해지고 통통해지는 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다육식물 정말 기특하고 우리가 알 수 없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지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요거는 쪼만쪼만한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콩분에다가 심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호주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블루 서프라이즈보다 잎이 약간 새엽이에요. 그런데 느낌은 베리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베리 느낌이 있으면서도 입장이 약간 더 환엽인 그런 특징이 있죠.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인데요. 피치스 앤 크림이 제가 요거 원래 묵둥이 그 군생을 사가지고 온 건데, 피치스 앤 크림이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간 얇은 편이기도 하면서 얘가 좀 잘 너부대대해지면서 잘 웃자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치스 앤 크림이 웃자라는 부분은 되게 막 밉게 갑자기 한순간에 미워지지는 않지만은 베란다 안에서도 몇 포토가 크고 있거든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요거는 딱 보면은 100분에다가 느낌이 이거 이름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표가 한번, 네 이름이 뭐니? 요거는 비욘세 무지개 금. 요 며칠 사이에 해가 없으니까 색감이 많이 빠졌습니다. 색감이 많이 빠졌는데, 얘도 햇볕이 없는 데로 들어가면 안 이쁘게 금방 변합니다. 꼭 얘 느낌이 버클리 금하고도 느낌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유기된 미인들 주워다가 심은 미인 합식입니다. 이거 프랭크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란장에서 이게 청와농원에서 제가 1,000원 주고 사온 거를 이렇게 키웠답니다. 키운 지 꽤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이건 기함하지 마세요. 이거는 1,600원짜리 창인데요. 요 창은 제가 조인폴리아에서 그때 진짜 주워온 겁니다. 1,600원에. 요거는 요게 샴페인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거 확답을 못할 것 같아요. 샴페인하고 진짜 똑같이 생긴 다육이가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요거 사실은 제가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래를 띄어내고 상단을 지금 저렇게 다시 뿌리를 내려서 저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리대에서 지금 새로 나온 다육이가 누가 새로 나왔냐면 얘가 새로 나왔고요. 아래에 있던 애가 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래기 위쪽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왔고요. 요 샴페인이 지금 새로 나왔습니다. 얘는 완전 제가 3년 동안 키운 묵둥이 샴페인인데 얘도 지금 이쪽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라울 합식해갖고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요 조그만 애기창 요게 아마 요게 이름표가 요게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애도 지금 새로 나왔어요. 얘도 샴페인인데 새로 나왔고, 온슬로우도 새로 나왔습니다. 요 녀석도 안에 있던 게 새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거 살펴보고 있냐면 혹시 화상 입을까봐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다행히 이번 주에 비그림이 계속 있으면서 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거리대 교체를 해도 다육이 화상에 대한 위험이 덜합니다. 이걸 볼 때마다 꼬집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꼬집어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못 자라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도 뒀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로밖에 지금 얘가 이렇게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얘는 적귀성이에요. 얘 적귀성인데요. 제가 이 적귀성인지 화재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사갖고 그 장맛비 맞춰서 제가 얘가 녹아내리는 걸 봤는데 왜 우리 상추 녹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취설송도 그때 실패했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불편한 다육이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뭐 몇 번 키워보니까 그게 이제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키우는지 좀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지금 적귀성인데 요것이 어느 정도를 꼬집으면 될까요? 이 정도에서 한번 딱 꼬집으면, 자 이렇게 꼬집으면 얘처럼 양쪽에서 다시 생장점이 올라오는 겁니다. 양쪽에서. 근데 느낌에 이게 꽃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흐린다고만 했는데 바람에 빗방울 한두 개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 거리대를 보시면서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거리대를 어떻게 하나요? 하고 하는 우리 시청자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다육이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하시는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인 것 같았습니다. 거리대는 한여름에도 여기에다가 두고요. 장마철에는 커버를 씌웁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구매를 하실 때는 커버를, 그러니까 하우스 프레임을 함께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냥 위에다 뚜껑 덮듯이 그냥 이렇게 덮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거를 다 철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한겨울에는 다육이는 저는 거리대에 거의 12월 최소 12월 중순, 늦게는 12월 20일 혹은 25일 거의 말일까지도 거리대에서 다육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한겨울 진짜로 1월 12월 말부터 1월 2월 달까지만 다육이를 거리에다가 둡니다. 2월 말경에 다시 거리대로 다육이들이 나오는데요. 아무 다육이나 그냥 거리대로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거리대에서 철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맨 처음 철수되는 다육이는 추위에 약한 다육이 먼저 철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다육이는 추위에 강한 다육이부터 이제 베란다 밖으로 나오는 순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셋업류는 추위에 강합니다. 셋업류가 추위에 강하고요. 창 종류가 추위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에케베리아 속 다육들이 대체적으로 추위에 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꼭 모두 다 똑같이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성장세가 빠른 용월, 홍용월, 고스티, 그 다음에 발디 같은 다육들이 성장세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추위에 아주 강한 기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요 먼노가 약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사실 베란다 안쪽에 있어서 화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빨래 빨대 망이에요. 빨래망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겹, 이 멀리서 조금 차광을 해줄 때는 한 겹만 해도 됩니다만은 가까이서 차광을 할 때는 한 겹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겹을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요 먼노만 좀 차광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해가 안 나는 날이어서 요거 없어도 됩니다.
비가 온 다음에 차광을 너무 많이 하면요, 웃자라기 딱 좋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내둡니다. 요거는 페리도트하고 송춘 뭐 이렇게 춘맹 요런 거 너무 많이 닮은 샹그릴라예요. 샹그릴라입니다. 지금 요거는 많이 헷갈리죠. 퍼플 딜라이트나 용월, 뭐 고스티 요런 애들하고 많이 헷갈리는 집시예요. 집시인데 양쪽에 지금 요렇게 나오잖아요. 딱 우리 만세 만세가 이제 없어졌죠. 그 만세가 저쪽에 여기도 아니구나, 없어요. 거의 지금 만세의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만세랑 지금 수영이 거의 똑같아요. 양쪽에 팔 벌려갖고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자구인 줄 알았죠. 새끼손가락만큼 두꺼웠을 때도 자구처럼 행세를 하더니 어느 날 거기 끝에서, 이 생장터 끝에서 꽃대가 슉 올라와서 아이고 네가 꽃대였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는, 한참 키운 다음에 알았습니다. 뻐꾸기 새끼 같죠?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다 탕란을 하잖아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아주 열심히 키웁니다. 작은 줄 알고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해줬더니 꽃대였다는. 그래서 집시도 지금 딱 그런 모양 하고 있어서 어느 날 이 끝에서 저는 꽃이 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현아다영님 영상을 봤더니 현아다영님이 자고 나왔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거 꽃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뉴헨의 진주와 라일락 합식한 이 화분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상 자국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간격이 띄게 옷자라는 게 보입니다.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나오자마자 거리대 환경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으면 홀랑 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마커스, 그 옷자락이 좋아한다는 마커스 금인데요. 마커스 금도 이렇게 거리대에서 햇볕 쨍쨍 받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금 키우기에 관해서 대부분 이제 농장에서 금을 구입해 가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최초의 정보를 접하는 곳은 농장 판매자들입니다.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하우스 안에서 차광 있는 대로 다 차광을 하면서 다육이를 관리를 했다가 판매를 합니다. 물론 소장을 하는 다육이도 있지만 대부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매장에 진열을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차광을 하고 웃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키우는 거 보세요. 살구미 금, 뭐 다른 금하고 이런 다른 다육들하고 다르게 다른 데다가 배치를 해놓는지 내나 똑같은 장소에서 있으면서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도 우리한테는 금다육이는 반그늘에서 키우라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게 맨 처음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판매 농가가 해주는 금다육이에 관한 관리 이야기예요. 재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농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금이 화상에 매우 약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금을 키워보면 금들이 생각보다 화상에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베란다 안쪽에서 더 예쁘게 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해서 약간 시선이 다릅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엽록소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입장 가해 쪽으로 초록색, 녹색이, 그러니까 엽록소가 많이 부족해서 시당초부터 엽록소 부족 상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그만한 녹색이 작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3분의 2밖에 엽록소가 없다면 그만큼을 가지고 생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장이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엽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무늬가 있는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햇볕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3분의 1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태어난 것은 햇볕이 좀 더 많이 요만큼 갖고도 살 수 있었는데 해가 부족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녹으로 다 변합니다. 햇볕이 부족해지면. 그래서 관엽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육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금이 별로 없으니까 얘네들은 햇볕을 많이 보여줘도 대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그늘에서 그냥 키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글을 보면 반대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저는 거리대에서 키우는 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섭세실리스 금도 저 거리대에서 키워요. 저기 볼까요? 이렇게 거리대에서 키우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프리티 금이에요. 요거 지금 브론즈 금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얘가 바로 프리티의 금입니다. 이 프리티 금도 저는 거리대에서 키운답니다. 예쁘죠? 저한테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제가 참 고집스럽게 그냥 내 스타일대로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었대요. 근데 금도 금 나름이에요. 아까 비욘세 무지개 금 보셨죠? 비욘세 무지개 금도 저 거리대에서 키우고요. 모모카 금 보셨잖아요. 모모카 금도 저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차광도 없이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베라긴즈 금도 거리대에서 키우고, 살구민 금도 거리대에서 키웁니다. 네, 저처럼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방울복랑 금도 거리대, 그 다음에 햇볕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다육을 훈련시켰느냐가 중요하지, 얘를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키우는 게 맞냐 하는 거는 많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이 까라솔, 이 동영다육이잖아요. 까라솔, 얘는 여름 내내 이 거리대에 있었어요. 여름 내내 이 거리대에서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멀쩡합니다. 근데 막 동형다육이 반그늘에 옮겨줘야 한다는 그런 정보들 많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로 정말 키우기법을 잘 모르고, 요 다육이가 어떤 다육인지 잘 몰랐을 때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썬버스트 철화는 심지어 한여름에 이 자리에서 차광도 없이 오는 비 다 맞으면서 저기서 컸습니다. 그래도 멀쩡하고요. 새끼들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쇼킹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요, 다육생활 딱 시작하고 유튜브 딱 접했을 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이단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다육이를 막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하십니다. 아, 진짜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거부감 들고 그랬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궁금하고 중독성이 있어서 따라는 함부로 못하는데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기 또 금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루페스트리 금도 저는 거리대에서 키우고요. 저 희성금도 저는 거리대에서 키워요. 희성금도. 근데 이 거리대 조건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제 거리대는요, 해가 정말 너무 많이 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앞에 볼까요? 앞에 산, 옆에 앞동,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심지어 축대가 있습니다. 축대랑 산이 있죠. 그래서 해가 한여름에도 4시만 딱 되잖아요. 그럼 해가 떨어져요. 저희 거리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키우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만 저랑 비슷하게 해야지, 저랑 완전히 다른 조건에 있는 분들은 저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13층에 사세요. 13층에 사시는데요, 저랑 달라요. 저랑 다르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육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아이고, 지금 이 거리대, 두 번째 거리대까지밖에 못 왔는데 시간이 한참 갔죠? 지금 시래기 위까지 가야 되는데, 시래기 위쪽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밤에 자꾸 다육이들을 보게 돼요. 잠자기 전에 다육이들이 막 아른아른거리고 다시 보고 싶고, 마치 저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정신적인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다육이처럼 이렇게 한번 보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이 홍매화가, 그냥 홍매화가 물을 먹고 초록초록이 됐는데, 초록도 예쁘고 분홍도, 얘는 분홍이 아니라 주황으로 물이 되는데 주황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여기서 지금 연봉 못내니들, 우리 못내미 연봉들 지금 합식해갖고, 이게 마지막이야. 연봉 금이 하나 있구나. 연봉 금 한 포트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리대 소식은 시래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분갈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